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테스트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제 통화 재정 정책을 하는데요. 이 통화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문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요, 2022년 3월 30일 날 게시가 되었고요. 통화 재정 정책이라고 하고, 거기 보시면 59회, 그렇죠? 거기 59회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죠. 자,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지금 요 세 가지가요. 요 세 가지가 다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라는 게 뭐냐면, 자, 시중에 통화를 공급을 하느냐, 시중에서 통화를 회수하느냐, 같은 방향이니까 다 같은 그저 내용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그러니까 정부가 쓸 돈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라든지 공공채를 시장에다가 이제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1억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를 시장에 팔았어요. 그러면 시장에 있던 현금 1억 원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 시중에 통화량이 감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국공채를 매입했다. 시장에 있는 국채, 공공채를 정부가 중앙은행이 사들였어요. 그럼 그만큼의 돈이 나가겠죠, 시중으로.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국공채를 매각하게 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자,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올린다.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은행이 예금을 받았을 때 그 예금의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지급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어떤 예금주가 예금을 했다면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1억 원 중에 9천만 원은 밖으로 대출을 내보내고 1천만 원은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좀 활약을 좀 경기를 좀 복돋아 줘야겠는데 사람들이 투자 심리를. 그러면 지급 준비율을 5%로 낮추게 되면 1억 원 중에, 그래서 1억 원 중에 500만 원은 가지고 있고 9,500만 원은 내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지급 준비율을 올렸어요. 기존의 10%에서 20%를 올리게 되면 2천만 원은 은행에 가지고 있고 8천만 원만 나가겠죠. 그러니까 기존보다 지급 준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기존보다 통화량은 감소하는 효과가 오겠죠.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올 거예요. 자, 세 번째,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세율을 늘린다는 얘기는, 높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부가 가져가는 이 금액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시중 통화량은 줄어들 거고 사람들이 투자를 줄이겠죠. 자, 이 마인드, 아, 지금 통화를 줄이고 있구나,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이제 그죠? 그런 마인드를 생각을 가지시고 1번. 소비가 증가할까요? 아니죠. 지금 시장에서 야, 정부가 돈줄을 죄기 시작했어. 그럼 소비가 감소하겠죠.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지금 이런 것들은 언제 할까요? 시중에 통화가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걱정될 때겠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줄어들겠죠. 자, 부동산 거래가, 야, 돈 쓰지 말라는 얘기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5번 보시면 기업의 투자 의지가, 그렇죠? 감소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소비는 감소할 거고 통화량도 감소할 거고 인플레이션도 감소할 거고 부동산 거래도 감소하니까 1, 2, 3, 4는 답이 아니고 바로 5번 기업의 투자 의지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 중앙은행의 국공채 매각, 그럼 통화량의 금융시장에서 화폐 통화량이 감소할 것이다. 지급 준비율의 인상, 통화가 화폐가 감소할 것이다. 세율의 인상, 기업 투자 의지가 감소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소비 하락, 그죠? 통화량 하락. 그럼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 하락, 기업 투자가 하락해야 되죠. 한마디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업 펼치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비교할 것은 이 세 가지가, 그죠?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 이게 통화량을 증가하는 쪽인지, 그죠? 통화량을 줄이는 쪽인지 정확하게 세 가지를 비교하시고, 아, 오케이. 이제 알았다.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이니까 이 경기를 좀, 그죠? 좀 이제 좀 정리 좀 하겠다는 얘기죠. 좀 이렇게 좀 그만, 그죠? 정리하기 편보다는 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시고, 이제 시장에 들어오세요. 지금 너무 주식시장이 화랑해요. 네, 물가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정부가 좀 개입을 할게요. 그 통화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뭐 함으로써 경기가 너무 과열된 경기를 조금 이제 좀 정지시키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공채 매각, 지급준비율 인상, 그리고 세율 인상을 통해서 시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요, 나올 때마다 또 정리하시고, 자, 이게 방향성을 맞추시면 돼요. 이게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거기에 대해 정부가 국공채를 어떻게 매각하느냐, 매수하느냐, 지급 준비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그리고 세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그런 방향성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정확하게 답안을 딱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